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귀도 확대는 어떤 방법이든 적입니다. 귀도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귀도 확대는 크게 보면 이제 수술적 방법과 필러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결과가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귀두 자체의 어떤 조직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귀두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이제 발기가 되는 조직입니다. 내부가 해면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이제 스펀지처럼 이제 혈액이 이제 스며들어서 이제 발기가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확대 효과가 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진피를 이용한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방법도 이제 크게 보면 귀두 전체를 들어 올려서 귀두 조직 전체 밑으로 이제 진피를 삽입해서 귀두를 전체를 이제 들어 올리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귀두에 직접 절개를 해서 귀두 속으로 이제 진피를 삽입을 해서 귀두 확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귀두를 이제 전체를 들어 올려서 진피를 이제 하방으로 이제 삽입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진피를 이용한 음경 확대를 할 때 보통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장점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게 장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두 자체가 약간 스펀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밑에서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 올려지지가 않고 귀두가 살짝 늘리는 정도에서 확대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귀두 확대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귀두에 직접 절개를 해서 진피 조각을 넣는 귀두 확대 방식은 확대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두는 이제 발기돼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개를 하고 진피 조직을 넣게 되면 귀두 전체에 이제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발기할 때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귀두의 생리학적 특성을 볼 때 이 방법은 이제 확대 효과는 괜찮지만 부작용도 심하고 이제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러를 이용한 방법을 보면, 이 방법도 크게 보면 이제 귀두 테두리에만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귀두 전체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귀두 전체에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 확대 효과는 크겠지만, 여기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귀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 조직이 없이 이제 점막으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 표피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입을 잘못하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두 전체에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 귀두 확대 효과는 좀 커지겠지만 미용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귀두 테두리만 주입하는 귀두 확대 방식은 저희 병원에서 좀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장점은 이제 울퉁불퉁해지는, 미용적으로 보기 흉하게 되는 부작용은 이제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귀두하고 발기 해면체 조직 사이의 거리가 이제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필러가 뭐 발기 해면체 안으로 주입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두 테두리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좋지만 확대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귀두 확대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귀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실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제 큰 실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귀두 테두리에만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은 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방법이면서, 귀두의 경우는 특히 이제 각도만 조금 달라져도 굉장히 이제 크게 달라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귀두 확대가 제한적이지만 귀두 확대를 원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